네, 북한 경비정이 오늘 아침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서해와 남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잔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죠. 네, 오늘 새벽 6시 55분쯤입니다.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북 경비정은 우리 군의 수차례 경고 통신을 무시한 채 그대로 NLL을 넘어갔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 인근으로 76mm 함포를 5발 발사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 경비정은 NLL 침범 20분 만인 아침 7시 15분쯤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북 경비정은 NLL을 300m 침범했으며 퇴각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이나 무력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측이 우리 감시 태세를 떠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서해와 남해에서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찾는 작업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링스 헬기, 해군 초계기든 초계함 등 해군 전력이 총동원돼서 북한 로켓의 추진체 파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는 분리되자마자 폭발해서 파편 270여 개로 서해에 떨어졌습니다. 해군은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제주 서남해역에서 보호덮개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측에 미사일 재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일단 추진체를 일부러 터뜨렸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미사일 잔해 탐색 인양 작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아울러 북한 압박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도 확대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송출하던 방송 시간을 더욱 늘리고 이동식 확성기 차량도 추가 투입해 대북 심리전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국방부가 내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국방부는 내일 오전 북한이 광명성호라고 이름 붙인 장거리 미사일의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호덮개를 분석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전문가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크기와 무게, 사거리, 위성 기능 여부 등 성능 분석 현황을 공개합니다. 국방부는 광명성호가 지난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보다 사거리가 3,000km 늘어난 13,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거리 13,000km는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어 사실상 미국 전역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드는 것입니다. 정보당국은 또 광명성호 탄두에 탑재된 물체가 은하 3호의 2배인 200kg 정도로 파악하고 단 분리 기술도 일부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시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역시 북한이 이 기술을 보유했는지는 불투명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 집권 4년 동안 북한이 스커드급 이상 미사일을 17발 쐈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20년 동안 발사한 26발의 65%에 해당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